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 한파 속에 여러분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취업 청문회 사회자 이준하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시고 또 고민 중이신 질문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 준비했습니다. 현실적인 취업 컨설팅의 대명사 빛과 소금 공돌이 현직자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반도체 분야 성과급 이슈로 채용 난이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 시점에서 대학원 진학과 취업 제도전 중 어떤 선택이 더 적절할까요? 저는 지금 반도체만 한정을 놓고 보면요,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러지 마라고 하고 싶습니다.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의 슈퍼사이클이 아닌 이전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19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22년도 말쯤에 종료가 됐어요. 근데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 이후에 채용이 어떻게 변했나를 보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는 진짜 뭐 메모리 사업부 1000명, 뭐 말도 안 되게 뽑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줄었거든요. 심지어 24년도 하반기, 25년도 상반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많은 수가 지원하시는 메모리 공정기술 직무에서 한 자릿수 채용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5년 상반기엔 두 자릿수였고 그 두 자릿수가 1, 2, 3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25년도 하반기에 이제 세 자릿수가 된 건데 그 사이클을 되게 많이 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이클이 왔죠. 심지어 왔어요. 26년도, 27년도, 28년도 지금 말도 안 되는 뭐 500조, 뭐 300조 연 영업이익이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대학원을 간다? 그럼 2년 혹은 2년 반을 버리고 이제 29년도 혹은 28년도 말에 취업 준비 전선에 다시 뛰어들겠다 이 내용인데 그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수천 명씩 수백 명씩 뽑다가 다시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을 때 다시 내가 취업을 하겠다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키지 않겠지만 우회 전략을 하셔야 됩니다. 학벌 업그레이드는 그 다음이에요. 일단 내가 갈 수 있는 최고 좋은 기업에 가서 거기서 학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설카포에 붙었어요. 저 그래도 만류하고 싶어요. 그 정도인데 학벌이 원래 좀 낮은 편이셔서 설카포에 가셔서 좀 극복하고 싶다면은 말리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설카포는 그래도 다른 대역대보다 다른 학교 대역대보다는 서류 합격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자대를 갈 거예요는 제가 너무 확실하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가지 마세요. 지금 자대를 가는 선택은 진짜 최악의 선택입니다. 서성한 거기서 자대를 가겠다? 근데 그것도 전 싫어요. 지금 제가 그 정도인가요? 제가 예를 들어 KY인데 KY 자대를 간다? 저 그것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취준생분들께서는 체감을 못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가서 내가 KY 대학원을 간다? 저 포기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이 취업 제도전 하기가 더 좋은 시기다? 취업 제도전도 제도전이고 근데 물론 전국민 콘테스트가 될 거예요. 지금 왜냐면 삼성이 6억 주겠다라고 이미 땅땅땅 발표됐죠. 하이닉스 아마 연말 되면 또 5억 준다, 6억 준다 난리 날 거예요. 이제 그걸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눈이 돌아가죠. 사실 저한테 어제 연락 온 분들만 해도 뭐 LG 엔솔 현직자분들, 뭐 현대 로템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분, 모든 지금 현직자분들이 다 지금 쓸 거예요. 신입으로. 그러니까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만큼 많이 뽑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학원을 가서 줄어드는 수치보다는 전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올해 만약에 상반기에 일단 서류 합격이 되게 많았고 진짜 최종 합격까지 진짜 많다 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는 정말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대급이 되지 않을까. 삼성이랑 하이닉스 합쳐서 진짜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내년에 이미 우리나라 증권사가 아니라 외국 증권사의 컨센서스로만 두 기업이 합쳐서 1000조래요. 1000조. 1000조요. 이 뭐 들어본 수치가 아니겠지만 전 세계 뭐 1, 2위를 앞다투는 거의 그런 급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 무조건 필요한 거죠.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럼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다 떨어지면 뭐 하고 지내야 할까요? 공백기가 무섭긴 하네요. 저는 이제 이번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서류가 다 떨어졌어요 라는 상황을 만들면 취업 준비를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반도체 필드 내에 들어가는 어디라도 가셔야 돼요. 제가 기억에 남는 지원자분 한 분이 성균관대십니다. 이신데 계속해서 서류에서 떨어지셨어요. 이번에 올해 이제 하반기죠. 선택을 하셨어요. 우회 전략을 해야겠다. 반도체 중견이죠.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고객사가 하이닉스 팹에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육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하이닉스 팹에 들어가서 하이닉스와 함께 업무를 하는 지원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회 전략을 하라라는 그 내용 자체는 거부감이 커요. 사실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가라.
예를 들어 중경예시급 지원자가 처음 딱 취준을 도전하는데 코미코라는 회사를 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쓸 수 있을까요? 중경예시 학점 3.9, 4.1, GPA 이런 분이 뭐 1티어 스펙은 뭐 간당간당하게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삼성하이닉스 뭐 다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의회 전략을 한답시고 그런 처음 들어본 XK 하이포에 있는 회사에 갈 수 있나요? 솔직히 저도 망설일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망설여져요. 근데 그거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여러분들 취업 6개월, 1년을 결정합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가지 않고 서로 다 떨어졌어요. 서로 다 떨어지는 거 이제 아는 시점이면 이미 또 그 다음 학기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굵직굵직한 게 다 끝나버려요. 예를 들면 뭐 나종기 같은 거. 나종기 4월에 끝나거든요. 나종기 지원 못하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학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거기서 학부 연구를 할 수 있느냐, 뭐 나종기를 할 수 있느냐, 뭐 정치련에 갈 수 있느냐,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처럼 성균관대 친구처럼 가서 고객사가 하이닉스가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 엔지니어랑 같이 하이닉스 랩에서 근무한다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스펙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소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평생 거기에 있을 거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뭐 못할 것도 없죠. 맞습니다. 계속 더 높은 곳을 보고 어쨌든 나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 정도로 충분히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다산업군 전략을 택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교육이 있을까요? 그 다산업군 전략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예를 들어 배터리만 준비해온 지원자라고 해봅시다. 그런 분 되게 많아요. 화공 신소재 처음 우리 1학년 때는 배터리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선택하시고 혹은 석사까지 했다 쳐볼게요. 거의 6년의 시간이 흘렀죠. 6년 전이랑 지금이랑 상황이 아예 다르죠. 배터리는 정말 안타깝게도 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를 아직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떤 기업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배터리는 안 좋고 모든 기업이 적자인 상황이고 다행히 이제 내년부터 좀 업턴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전망치는 있어요. 근데 바로 업턴이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해서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좋아질지 몰라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배터리 지원을 고집해야 되느냐? 그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산업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자, 또 이렇게 하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돌이 현직자가 다산업군 전략을 이렇게 쓰라 했더라. 제 강의 있거든요. 다산업군 전략 VOD가. 그걸 듣고 이렇게 쓰라 했으니까 난 붙을 거야. 난 이렇게 했으니까. 혹은 대치발을 읽으시고 다산업군 전략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다산업군 전략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당연히 반도체만 준비해온 지원자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럼 그 밀릴 수밖에 없는 지점을 인정을 하고 내가 거기서 그럼 내가 갖추고 있는 배터리 경험 내에서 그 어떻게 요소를 끌어와서 반도체 공정과 연결시킬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슨 교육을 들어요? 무슨 경험을 해오는 사실 저는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산업군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 시점에 어떤 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반도체만 필드만 파왔던 분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아닌 그 남은 포션에서 학벌학점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산업군 전략을 쓴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일단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내 필드가 아닌 곳에 쓰겠다라는 그 마인드와 전략을 갖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터리 준비하신 분들도 반도체를 써야 되는 거고 반도체 장비사도 써야 되는 거고 자동차 준비하신 분들도 반도체 쓰셔야 되고 반도체 장비사 쓰셔야 되고 다만 당연히 100% 핏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핏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 작업들이라는 게 뭐 교육을 들어서 해결되고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 다만 이런 분은 있습니다. 반도체를 진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예 그 이력서 내에 반도체의 반자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오프라인 교육 한두 번은 그래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거라도 해야 뭐 쓸 수 있는 명분이라도 생기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뭐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추천하고자 하는 활동도 좀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활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학부 연구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 졸업을 했다면 정부 출연 연구소 혹은 나종기. 그다음에 나노기술협의회라는 데도 있어요. 이제 그 정도지 여기서 자 이런 걸 제외하고 그냥 온라인 교육을 내가 일주일짜리 듣는다. 코땡땡을 듣는다. 이런 거는 어차피 여러분 그걸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차라리 논문과 특허 분석. 차라리 이걸 하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만 파왔습니다. 반도체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반도체 관련 전시회가 있어요. 차라리 거기서 뭐 램 리서치 현직자와 대화를 나눴다라는 소재와 플러스 램 리서치의 어떤 뭐 애치 장비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핵심 기술이 특허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를 내가 스크래핑해서 내가 자료화를 했다. 차라리 이런 소재가 여러분 훨씬 좋아요.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내가
엣지 공정 기술 교육 7일짜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뭐 저수율 웨이퍼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저수율 웨이퍼 데이터 분석은요, 진짜 제가 거짓말 좀 보태서 한 80%는 갖고 계세요. 정말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평가하는 분들도 알아요. 이게 교육인지 아닌지. 이 교육이 이런 질문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직접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교육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면접에서. 이제 그런 정도니까 그렇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지금 이 질문들도 여전히 뭔가 저와 싱크가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여러분. 제가 쉬운 길을 가지 말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쉬운 길 있죠?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자격증을 따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건 그냥 남들이랑 똑같은 길이에요. 남들이랑 똑같은 길로는 대기업에 합격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예시 활동들이나 좀 그런 것들이 차별화된 어떤 전략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충분히 답변 되셨을 것 같아서 또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석사 취업 시 학부 때 했던 활동, 수상, 대외 활동, 인턴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나요? 전혀 아니고요. 그것도 직무 적합성을 내가 어떻게 엮을 거냐에 따라 달라요. 뭐 예를 들어 석사 성적, 석사 그 실적이 그냥 뭐 평범하다 해봅시다. 한 개 정도 있고 그 외에 사이드 프로젝트로 한 2개 정도 있어요. 그 사이드 프로젝트가 뭔가 예를 들어 내가 하이닉스 양산기술 엣지로 가본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게 엣지 내용이 아니에요. 석사 내용이. 근데 학부 내용 중에 뭐 캡스톤에서 엣지를 같이 다룬 게 있어요. 혹은 뭐 공정을 다룬 게 있어요. 그럼 그게 더 우선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1티어 스펙이든 2티어 스펙이든 간에 직무 적합성 관점에서 최대한 어필이 가능한 것부터 소재화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이력서에 쓰는 것 혹은 뭐 팀워크 문항으로 가는 것을 이제 석사 소재를 우선순위하는 거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사를 했다고 해서 학사가 다 무용 지물이냐? 그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같이 주셨어요. 혼자 특허 분석을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저는 솔직히 여러분 이 정도까지 말을 했으면 혼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특허 분석이 좋다. 특허 네. 분석을 이렇게 해서 포부용 지원 동기와 엮어라. 혹은 면접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라. 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좀 이런 질문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었어요. 그 특허 기술 매칭 리포트라고 아마 내일쯤 올라올 건데 합격 진단 기술 매칭 이렇게 리포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분석한 특허 자료랑 논문 자료를 그게 아카이빙 돼 있는 게 한 3,000개 정도 있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의 이력서와 매칭을 해서 그걸 기업으로 맞게 뿌려주는 그 리포트가 있어요. 하여튼 그걸 만들었고 그것만 있으면 사실 특허 8개, 논문 8개라서 뭐 면접이나 이런 데서 뭐 답변을 못하고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요. 특허 분석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그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예를 들어 A라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SK하이닉스가 B라는 특허를 냈어요. 이 A, B를 엮었을 때 어떻게 내가 자기소개서 혹은 면접에서 어필을 할 수 있는가 요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직무 적합성에 맞춰서. 근데 이게 지금 말로 하니까 이게 쉬워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알고 말하는 거예요. 아, 네.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 어떻게 하라고를 그냥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자, 그러면 충분히 답변된 것 같으니까 빠르게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 전략 관련 질문입니다. 최종 목표는 반도체 칩메이커, 공정 엔지니어 혹은 메인 장비사 CS 엔지니어입니다. 커리어를 쌓을 중견 기업을 선택할 때 기준이나 지향해야 할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그 목표가 네. 모든 사람의 목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길입니다. 매우 어려운 길.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그 회사가 고객사가 삼성하이닉스냐 혹은 뭐 DB하이텍 혹은 인텔이냐 뭐 요 정도. 인텔은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인텔을 위시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실제로 팹을 갖고 있는 뭐 그런 회사들이냐 이면 일단 1차 통과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루트가 나뉠 텐데 일단 저는 웬만해서는 후공정은 좀 권장드리지 않아요. 일단 지금은. 이유는 후공정을 딱 선택을 했을 때 전공정으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전공정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후공정으로 가는 건 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웬만해서는 전공정 쪽으로 범용성이 넓게 뭐 엣지면 엣지, 포토면 포토, 뭐 디퓨전이면 디퓨전 이렇게 또 하나를 선택해서 갈 수 있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전공정을 좀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기준이고 그 규모라던가 이런 거는 스타트업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스타트업은 좀 비추천드리고 예를 들어 교수님 추천을 통해서 뭐 어떠한 시뮬레이션 하는 스타트업에 들어갔다 이런 거 비추. 공정 개발을 하든 뭐 설비 CS 엔지니어를 하시든 아니면 뭐 신뢰성 분석을 하시든 혹은 뭐 시스템을 만드시든 뭐든 간에 일단은 고객사가 삼성하이닉스이고 혹은 고객사가 5대 메인 장비사이고 이런 상태에서 연결고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뭐 프로젝트든 일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저는. 네, 이러면은 또 충분히 답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까지 받아보고 2부 취업 청문회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공정 설계 정비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 국숭세단 라인 신소재 상연 1학기 학점 3.7인데 티캐드 프로젝트, 모스펫, 핀펫 성능 최적화 2개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경쟁이 될 만한 스펙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되어 하반기 취준과 동시에 서성한 라인으로 소자 공정 연구 석사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석사 정도 스펙은 있어야 경쟁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 여러분이 똑같은 메비우스 띠 안에서 뱅뱅 돌고 있습니다. 스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회 전략은 하기 싫어. 석사를 가야 되는데 2년 후엔 사이클이 끝날 것 같아. 아하. 이게 지금 계속해서 모든 분들의 그 딜레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 혹시나 2학년이 있다, 혹은 3학년 1학기, 2학기가 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 학벌이 낮아요, 객관적으로. 낮다라는 기준은 제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성 하이닉스 기준으로, 죄송해요, 중경이시 이하는 낮다고 생각해요. 이하예요, 이하. 죄송하지만 죄송해요.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네. 근데 그럼 낮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전자전기공학부라고 해서 아까 말하긴 했지만 회로 설계 프로젝트만 해요. 그럼 합격이 불가능해. 한 번에 하이닉스 삼성 못 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럼 그 상태에서는 내가 석사를 간다, 뭐 설포카 석사를 간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서성한도 그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KY급 석사분들도 너무 많이 떨어져요. 너무 많이 갔어요, 떨어지는 거. 그래서 석사는 대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나는 석사를 할 거야는 대안이 아닙니다.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는요, 그 대기업이 원하는 직무 적합성을 갖춰야 돼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 직무 적합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석사를 간다고 해서 없던 직무 적합성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사실 석사 2년은요, 그냥 제가 그 현직자 입장에서 느끼기에 사실 3년만 근무를 해봐도 석사 2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석사분도 있죠. 자기 분야를 정말 열심히 하셔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솔직히 대부분의 석사분들, 특히 자대 가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취업이 안 돼서이신 분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석사 퍼포먼스가 엄청 많이 나오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그냥 2년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회 전략을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앵무새처럼 말하지만 제가 반도체 사이클이 이 정도이지 않을 때는 우회 전략 이렇게 계속 말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고, 그때는 약 2년 전에는 석사를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석사를 가는 거는 반도체 필드에선 최악의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반도체 필드 안에 일단 들어와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근무 경력 혹은 소재화 될 만한 1차 스펙 내지는 삼성 하이닉스 엔지니어들과의 업무 퍼포먼스를 쌓고, 그거 기반으로 뭐 하이닉스는 주니어 탤런트도 있을 거고, 뭐 삼성 경력은 안 되겠죠. 그거 기반으로 한 단계 점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피드에 보면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회 전략으로 성공하신 분들, 뭐 4번 도전했는데 뭐 어떻게 되신 분들 되게 많은데, 그냥 단편적인 예시로, 이거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영남대 분이셨습니다. 학점은 3.9 정도였고, 그분이 솔직히 삼성 하이닉스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을 확률은 학부연구 스펙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스펙도 반도체 필드에 매우 핏했어요. 하지만 한 번에 합격하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그럼 이제 그분께서 선택하신 게 뭐냐면, 딱 처음에 떨어지고 나서 저랑 같이 하셨죠. 떨어지고 나서 바로 우회 전략을 했어요. 바로. 그리고 1년 후에 붙었습니다, 삼성. 아니, 왔었잖아요. 인터뷰. 제가 아는 그분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만 봐도 여러분, 우회 전략이 이미 증명이 된 거라니까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4번이나 연속으로 서류를 합격하실 수 있었을까? 그분께서 어떻게 2번째 최종 면접에서 붙을 수 있었을까? 그 사이에 있는 1년간의 우회 전략 기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니까요. 25년도 상반기, 24년도 하반기는 서류 합격이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되게 어려웠던 시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뭐 아무 기업이나 가라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석사가 대안이 될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6번 질문에 추가적으로 2가지가 더 붙어 있는데, 프로젝트 경험 가지고 중소에 입사해서 대기업을 도전할지, 석사로 틀어서 2년 뒤 대기업에 도전할지 고민이 되며, 추가로 사실 프로젝트 경험으로 중소 중견에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경험으로 중소 중견이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그 경험으로 될 만한 중소 중견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눈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또 제가 자주 써먹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가 및 분석 직무에 합격한 친구가 있고, 또 제 후임 중에 캐논 코리아에서 근무했던 국숭세단 라인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그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자기 학과에서 몇 년 동안 이 회로 설계 직무, 이 평가 및 분석 직무에 합격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몇 년 동안. 이렇게 말해줬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내가 그 선택을 하는 게 두렵다라면 합격한 사람의 케이스를 왕창 보십시오. 물론 제가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되게 많을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을 계속해서 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자대를 선택하는 것 사실 쉬운 길이에요. 석사로 도피하는 것 쉬운 길입니다. 설폭하 KY 이하, 사실 KY도 힘들어요. 지금 석사분들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죠. KY 이하의 석사를 가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쉬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근데 물론 배터리나 그 자동차 분들은 달라요 또. 하지만 반도체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삼성 하이닉스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 드렸잖아요. 그 기준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게 장기 현장 실습이 됐든, 뭐 인턴이 됐든, 혹은 뭐 나종기에서의 근무가 됐든, 뭐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의 인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그 필드 안에 소속돼 있어서 거기서 경험을 쌓아 나가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취업 청문회 질문들 전부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취업 청문회 2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나온 질문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질문들이었을까요? 취준생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분들에게 힘찬 앞날을 응원하며 취업 청문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